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로라입니다. 제가 오컬트 장르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요. 이번에 넷플릭스에서 동궁이라는 작품의 예고편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좋은 반응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번 사주 컨텐츠의 주인공은 동궁의 새 주역이신 조승우, 남주역 노윤서님으로 결정을 하게 됐답니다. 짝짝짝짝짝. 시간 정보가 없기 때문에 세 분의 가장 원하는 것이나 결론까지는 파악할 수 없지만 흐름은 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주 명식을 보면서 앞으로의 운기를 어떻게 보내게 되실지, 그리고 세 분의 케미는 어떨지 살짝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먼저 조승우님의 사주 명식입니다. 경자일주시네요. 표현력이 굉장히 좋은 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조승우님 사주에서 가장 크게 보여지는 특징은 화기운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화가 좀 필요한 사주인데 다행히 2025년 하반기부터 2027년까지는 화기운이 굉장히 강해지는 흐름으로 가게 돼서 조승우님께는 좋은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보여져요. 화기운은 조승우님에게는 내가 해야 하는 역할, 책임을 의미하기 때문에 슬슬 대중적인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는 거죠. 조승우님은 화기운이 들어왔을 때는 선을 넘지 않고 요구사항에 맞게 적당하게 해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작품은 조승우님의 비중이 조금 약할 수는 있지만 임팩트는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상관을 일지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표현력이 좋은 만큼 구설에 노출되기 쉬워서 언행에는 항상 신경을 써주셔야 하는 분이에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이상하게 오해가 생기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일지의 상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다정하답니다. 그럼 조승우님의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대운을 통해서 운기 흐름을 보도록 할까요? 먼저 대운 흐름을 보기 전에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잠깐 대운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사주에서는 10년에 한 번씩 운이 크게 바뀌는 대운이 존재해요. 그리고 이 대운은 사람마다 시점이 달라요. 좋아서 대운이라기보다는 10년 동안 내가 살아갈 환경이기 때문에 대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대운도 있고 힘든 대운도 있지만, 그렇다고 좋은 대운이라고 해서 10년 내내 좋거나 힘든 대운이라고 해서 10년 내내 힘든 건 아니기 때문에 운기를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조승우님의 대운을 보도록 할게요. 조승우님의 지난 대운은 2011년에서 2020년까지였어요. 이 시기는 조승우님이 제대로 활약하는 활동기였고 인생의 가장 큰 전성기가 들어왔을 때였어요. 그 중에서도 2014년에서 2017년이 가장 좋았고요. 다음 대운의 영향을 받는 2019년도부터 기존보다는 하락세를 타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리고 21년부터는 현재 대운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대운이 힘들다고 하더라도 10년 전체가 다 힘든 건 아니라고 했었잖아요. 운은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드라마에서 두각을 보이지 않는다면 다른 영역에서 두각을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대운에서는 뭘 하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것 위주로 집중을 하셨을 거예요. 조승우님의 현재 대운은 편재와 비견으로 되어 있는데, 이 편재라는 게 돈복, 욕심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비견으로 인해서 내 몫을 동료와 나눈다는 뜻도 되거든요. 그래서 내 일이 다른 사람한테 가거나 내가 양보하게 될 수도 있고요. 내가 마음에 드는 게 나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고른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게 나올 때까지는 기존에 했던 활동은 조금 덜하게 되는 거죠. 다시 대중적인 작품으로 활동하게 되는 시점은 2025년인데 이제 드라마, 영화로 활동을 다시 해보겠다라는 흐름에 들어섰어요. 활동이 보여지는 건 26년 하반기부터 시작을 해서 2033년도까지는 활발하게 활동하실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중에서도 2028년 그리고 2030년 중에 크게 찬사를 받을 수 있는 작품도 있어 보여요. 그리고 지금의 대운 안에서 결혼할 사람을 만나게 될 수도 있어 보이네요. 28년부터 결혼운이 쭉 들어와 있기 때문에 대운이 바뀌는 시점인 2030년, 2031년 사이에 결혼을 하게 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여요. 조승우님은 연하, 귀여운 사람, 나와 취미를 재미있게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을 배우자로 원하기 때문에 좋은 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승우님은 2031년부터 다음 대운으로 접어들게 되는데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 내 것에 대해서 집착이 생기기도 하고 내 것을 적당히 취할 수 있기도 하지만 겁재가 들어오기 때문에 관계에서 배신을 당할 수도 있는 쉽지 않은 대운이라서 관제구설에 주의가 많이 필요해 보여요. 이때에는 내가 하던 일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성과를 얻으실 수 있으니까 일상적인 생활이나 내가 하던 활동을 온전하게 유지하는 방향으로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승우님의 인생에서 가장 큰 전성기는 지났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 이후에 전성기가 없는 건 아니에요. 힘든 시기를 잘 견딘다면 또 한 번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전성기가
전성기가 다시 찾아오는 시점은 62세에서 63세에 걸쳐서 다가오게 되는 이 병술 대운이에요. 특히 이 대운 안에서는 2040년에서 41년의 변화가 생길 텐데요. 내 노하우를 다른 사람에게 전수하는 대운이기 때문에 소속사를 차린다거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수, 연기 선생님과 같은 역할을 갖게 되는 시기예요. 그리고 이 대운에서 하는 작품이 크게 인정을 받게 될 수 있답니다. 다음으로 노윤서님의 사주 명식입니다. 이모일주시네요. 부지런하고 손재주가 좋은 분이에요. 노윤서님은 관성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분인데 관성이란 건 규율, 규칙, 선, 예의를 의미하기 때문에 배우로서는 표현을 할 때 이것보다 더 표현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일까? 이런 생각에 더 해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춤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기도 해요. 이런 경향은 약간 망가지는 역할이나 감정 표출을 세게 해야 하는 역할을 어려워하실 수 있다는 건데 그래도 노윤서님은 내 옆에 사람이 어떻게 연기하는지를 보고 흡수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상대 배역으로 누구를 만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아요. 남주영님도 잠시 뒤에 소개해드리겠지만 두 분 모두 이렇게 관성이 센 분들이다 보니까 관성이 없는 조승우님을 보고 많이 배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승우님이 후배를 케어해주고 싶은 마음도 가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함께 촬영하는 장면이 있을 때마다 굉장히 가이드를 잘 해주셨을 것으로 보여져서 노윤서님이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럼 노윤서님의 대운을 살짝 보도록 할까요? 노윤서님의 현재 대운은 2022년에서 2031년까지인데요. 조금 힘든 대운을 보내고 계신 편이에요. 관성이 안 그래도 센데 편관 대운이라서 조금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래도 편관은 내가 이겨내면 무엇이든 얻는 게 생기기 때문에 이번 대운이 끝나갈 때쯤이면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이 펼쳐지게 되니까 많은 것들을 배우는 시기로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힘든 대운이라고 해서 계속 힘들기만 한 건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운의 하이라이트는 2022년에서 2023년이었거든요. 내가 하고자 하는 주체성과 표현력이 강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선 해보자, 걱정부터 하지 말자 이런 마음으로 연기에 집중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하는 작품은 사람들의 눈에 많이 띄었을 것으로 보여지네요. 올해 자체가 운이 나쁘지는 않지만 동궁을 기준으로 봤을 땐 스스로도 대중들이 보기에도 조금 더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은데 감정 표현이 아쉽다 싶은 부분이 보여질 수도 있어요. 노윤서님이 가지고 계신 임수 자체가 이 뜨거운 시기에는 눈에 띌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아마 동궁이 끝난 뒤에는 많은 제안을 받을 수도 있는 흐름이 보여지네요. 그래도 노윤서님이 지금 할 만한 작품이나 역할은 많은데 작품을 선보이더라도 내가 보여지기엔 당장에는 부족할 수 있거든요. 노력에 대한 인정을 받으려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제대로 각광을 받게 되는 건 2029년, 2030년이 될 것 같아요. 2028년부터는 풀리기 시작해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어요. 이때는 연기력이 확 늘었다는 느낌도 받을 수 있는데 그 운을 2027년 하반기부터는 받게 될 것 같네요. 사실 들어오는 운을 좋은 쪽으로 쓸지 나쁜 쪽으로 쓸지는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연기력이 확 늘 수도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비주류 장르에 관심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인정을 받고 싶거나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내 연기의 한계를 깨려면 이것저것 해봐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비주류 작품을 선택하게 될 수 있으니까 그 중에서도 좋은 작품으로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작품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잘못 선택하면 구설수에 노출될 수 있어 보이거든요. 노윤서님은 사주 명식에 상관과 정관이 붙어 있는데 상관은 룰을 깨는 거고 정관은 룰을 지키고자 하기 때문에 서로 반대되는 글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표현력이 좋아지는 에너지로 쓴다면 너무 좋지만 갑자기 계획을 바꾸거나 하려던 걸 취소하게 될 수 있는데 이건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한 작품으로 꾸준히 노력을 해서 내 이름을 알리는 쪽으로 쓰면 좋아요. 그래서 이걸 조금 깨줄 때 풀리게 되는데 이게 바로 다음 대운에서 풀리게 되거든요. 심지어 그 다다음 대운까지 향후 20년이 굉장히 좋아요. 특히나 다음 대운은 정인과 편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배워온 걸로 결과물을 쏟아내는 데라 다작을 하실 수 있거든요. 지금 대운도 인정을 받고 수상까지 할 수 있기는 해요. 28년에 괜찮은 작품을 만나서 수상할 수 있는 기운이 강하거든요. 이 시기부터는 원하는 정도의 인기나 인정을 받는 흐름을 타게 될 거예요. 아직 창창한 나이니까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모습 자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남주영님의 사주 명식입니다. 기묘일주시네요. 고집이 굉장히 강한 분이지만 예술성이 남다르기도 해요. 그리고 피지컬이 굉장히 좋은 분이에요. 남주영님도 보면 관이 정말 세죠. 노윤서님보다 훨씬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 고집, 기준, 절차, 선이 명확한 분이셔서 작품을 선택할 때 본인만의 추구미가 있었을 거예요. 남주영님도 꾸준히 여러 작품을 많이 해왔지만 생각보다 두각을 보이지 못했던 이유가 이 관성 때문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을 깨거나
하거나 관의 힘을 빼주는 운이 왔을 때 두각을 나타낼 수 있어요. 이 관을계는 상관이 심지어 대운으로 내년인 2027년부터 들어오고요. 관의 힘을 빼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인성운이 2025년 하반기부터 2027년까지 이어져요. 2027년 내년운은 2026년 하반기부터 받기 때문에 아마 동궁부터 조금씩 운기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네요. 지금과 비슷한 운이 과거에 2017년과 2020년도에 있었는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기존에 찍던 작품과 달라 보이시는지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남주영님은 지지에 겁재가 있어서 추진력도 있고 경쟁심도 있지만 때로는 원하지 않는 갑작스러운 힘든 일에 노출되기도 해요. 겁재가 갑자기 욱해서 확 뒤엎어버리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 내 걸 뺏어가는 기운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갑자기 뭔가를 한다던가 하던 걸 안 한다거나 계획을 바꿔버리는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도 정관이 있으면 겁재를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문제가 될 만한 마음은 다스릴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겁재가 나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내가 그런 행동을 하기보다는 주변이 그런 행동을 하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생기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작품을 하거나 확정이 됐을 때 갑자기 계획이 틀어지거나 작품이나 배역을 뺏기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이 겁재라는 게 천간에 있다면 위로 드러나는 경우거든요. 누구에게 빼앗겼는지 보이는 건데 남주영님은 겁재가 지지에 있기 때문에 이유를 모른 채 당하게 돼요. 뒤통수 맞고 나중에 알게 되거나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건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도 이런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시면서 멋지게 살아가는 분입니다. 그럼 남주영님의 대운을 함께 보면서 앞으로의 흐름을 살짝 보도록 할게요. 남주영님은 지금 비견과 정인의 대운에서 활약하고 계신데요. 2017년부터 올해인 2026년까지가 이 기사 대운에 해당해요. 조금씩 인정받는 대운으로 볼 수 있지만 남주영님의 사주와 만나면 호불호가 명확해지는 특징을 갖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일도 힘든 일도 좀 크게 오는 대운이에요. 이 대운의 전성기는 이전 대운과 맞물려 있는 2016년에서 2017년이었어요. 전성기가 지나다 보니까 작품의 반응이 주춤하게 되면 실망감이 커지게 돼서 여러 가지 작품을 해보면서 나의 색깔을 찾아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셨을 거예요. 관성이 센 분들은 자존심이 높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는 작품과 내 작품의 결과를 항상 비교하게 되거든요. 특히 이 대운 안에서 남주영님은 2022년이 가장 힘들었을 거예요. 이 임목과 사화가 만나면 인사 형사를 발휘하게 되는데 이 형살은 과거가 파묘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이든 아니든 사건 자체가 일어났을 때 남주영님에게는 너무 힘든 일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때부터 2024년까지 대운 중에서 가장 큰 암흑기였기 때문에 하는 일은 많았더라도 큰 두각을 보이지는 못했을 거예요. 물론 2022년에서 2024년 사이에 작품으로 수상을 했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 캐릭터가 대중에게 각인이 되는 정도는 아니었던 거죠. 하지만 제대로 운이 오는 다음 대운인 2027년의 운을 미리 받는 2026년 하반기부터는 남주영님이 길을 펼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주영님은 2027년부터 새로운 대운이 시작되는데요. 표현력이 좋아지고 새로운 것에 도전해보고 싶은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게 보내게 되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분야에 도전할 수 있기도 해요. 보통 상관운이 들어오면 내가 하지 않았던 새로운 분야에 많이 도전을 하게 되거든요. 해외 활동을 한다거나 고정 예능 프로그램을 하게 되거나 개인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거나 노래, 뮤지컬, 영화와 같이 다시 오랜만에 활약하는 분야가 생길 수 있어요.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팬층이 두터워지기 때문에 다음 대운까지 20년 동안 전성기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네요. 남주영님의 실제 활동력이 강해지는 시기는 2027년부터예요. 주변에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작품 제안도 많아지고 다양한 작품을 하는 만큼 팬도 많아지는 시기가 될 거예요. 다만 좋은 만큼 힘든 운도 이어서 오거든요. 2028년 그리고 2030년은 관제구설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운기인 만큼 문제가 생기면 파장이 커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수 있으니까 언행에 주의가 필요해요. 웬만하면 법적인 부분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쓰는 글이나 하는 말에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한 이슈가 없다면 열애설 가능성이 가장 클 것으로 보여져요. 좋은 운기로 쓰려면 작품에 집중해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운기로 보내시면 인기가 굉장히 많아지는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좋은 분을 만나시면 열애설도 좋은 소식이지만요. 지금 인정받는 운에 들어와 계신 만큼 동궁을 시작으로 해서 더 많은 작품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세 분의 케미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세 분의 사주 명식을 보면 서로 부족한 기운들을 채워주는 분들인 걸 볼 수 있어요. 조승우님은 금이 굉장히 강하고요. 남주영님은 목이 굉장히 강하고 노윤서님은 화가 굉장히 강해요. 이렇게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줄 수 있는 분들이 만나면 케미가 잘 맞는다고 볼 수 있어요. 서로의 캐릭터를 살려주는 데에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노윤서님, 남주영님 두 분 다 관성이 엄청 강하다는 거예요. 두 분의 특징에서도 언급드렸던 것처럼 관성이 세면 나만의 기준이나 틀이 굉장히 강하고 자존심이 세기 때문에 오버하거나 망가지거나 특색이 강조되는 캐릭터를 표현하는 데에는 어려움을 많이 느낄 수 있어요. 정보력이 명확한 역할을 하시면 딱 맞는 옷을 입은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관성을 깨주거나 관성의 힘을 빼주는 운이 왔을 때 더 두각을 보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에 얽매이지 않는 게 바로 조승우님이에요. 조승우님의 사주 명식을 보면 관성이 없죠. 인성, 재성, 상관으로 연기하기에 최적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승우님이 동궁에서 컷이 많지 않았더라도 두 분 입장에서는 그 연기력만을 보고도 깨닫는 게 많으셨을 거예요. 세 분이 서로에게 느끼는 이미지와 관계를 보면 조승우님에게 노윤서님은 예의 바르면서도 너무 귀여운 분으로 보여졌을 거고요. 남주영님은 앞으로 가능성이 많은 분인데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나 표현력이 더 좋아지도록 잘 다듬어주고 싶은 욕심이 생겼을 거예요. 남주영님에게 조승우님은 다방면으로 활동하는 부분이나 캐릭터의 특징을 잘 살리는 표현력을 많이 배우고 싶어 했을 것 같고요. 노윤서님은 예의 바르면서도 매력적이라고 느꼈을 수 있어요. 두 분 궁합이 나쁘지 않던데 근데 세 분의 케미를 보는 시간이니까 여기까지 말을 아끼겠습니다. 노윤서님에게 조승우님은 마냥 어른으로 느껴지셨을 것 같아요. 물론 당연한 말이기는 하지만 노윤서님에게는 부족한 금이 인성이기 때문에 배울 점이 정말 많다고 느껴지는 게 있었을 거고요. 조승우님의 연기력 하나하나 눈에 담으셨을 거예요. 남주영님은 예의 바르면서도 사교적인 모습이 인상적이었을 거예요. 노윤서님 입장에서는 남주영님이 잘 챙겨준다, 다정다감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면이 있었을 거거든요. 이렇게 서로 부족한 에너지를 꽉꽉 채워주시는 세 분이니까 이 정도면 케미가 정말 잘 맞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곧 공개가 될 동궁의 흐름을 살짝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드라마 오픈 시기로 운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시기인 2026년 7월 17일 기준으로 봤을 때 동궁은 임진일주로 태어났네요. 전반적으로 금전운도 좋고 반응도 좋을 것으로 보여져요. 물이 여름의 땅에 있기 때문에 내 힘을 발휘하기에는 버거운 환경에 있기는 하지만 이번 운기가 드러내고 퍼져나가는 운기이기 때문에 임수의 기운이 강해지는 8월로 갈수록 반응이 더 좋을 것으로 보여져요. 내 힘을 발휘하기에 버겁다는 건 예를 들면 많이 대중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오컬트 장르가 호불호가 있는 장르로 느껴지거나 작가가 표현하고 싶은 세상을 보여주기엔 기술력에 대한 아쉬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사주상으로 상관을 잡을 수 있는 정관이 함께 위치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슈가 생기지 않도록 검토에 검토를 거듭하셨을 것으로 보여져서 좋은 운기를 탄 만큼 멀리 퍼져나가는 작품이 되었으면 합니다. 구독자분들께서도 사주와 운세가 궁금한 연예인, 아이돌, 인플루언서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랜덤으로 선정해서 준비해 볼게요. 그럼 앞으로도 조승우, 남주혁, 노윤서님의 영향력이 더 커지기를 바라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